한양도성은 조선 왕조 도읍지인 한성부의 경계를 표시하고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1369년에 축조된 성으로 왕조의 권위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 현존하는 전 세계의 도성 중 가장 오랫동안 도성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곳으로 성북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서대문구에 걸쳐 전체 길이가 약 18.6km이다. 해화문에서 흥인지문까지 이어지는 구간을 낙산 구간이라고 하는데, 이 구간의 성 모양이 낙타 등처럼 생겨난 이름으로 2.1km의 거리이다. 그중 성북 구간인 숙정문에서 한양도성 박물관 구간을 살펴보기로 한다. 일제강점기 때에는 문루가, 또 10년 뒤에는 석축마저 헐린 해화문은 한양도성의 동북문인 동서문에서 유래되는 것으로 1994년 지금의 위치에 복원되었다. 도성의 축성이나 순성놀이 기록 등을 살펴보기 위해 한양도성 해화동 전시 안내소로 들어섭니다. 1940년대의 목조 건축물인 옛 서울시장 공간을 새롭게 리모델링한 이곳은 2013년까지 33년 동안 거쳐간 서울시장들의 인터뷰 영상이나 한양도성 관련 서적 등을 더물어 볼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한양도성길 걷기가 시작되는 동안 안전진단 및 계측 시행 안내판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성벽 일부 구간에서 자연적인 현상으로 인한 풍화나 배부름 또는 균열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서 붙여놓은 계측 기구들의 훼손을 막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깊어가는 가을, 도시 여행자들이 가볼 만한 곳으로 손꼽히는 곳은 조선 왕조 600여 년의 유구한 역사를 품은 사적 제10호인 한양도성길을 걷다 보면 하루 만에 도성 안팎의 경치를 감상하며 소원을 빌었다는 순성놀이의 매력을 흠뻑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정마을로 통하는 앞문으로 잠깐 나가봅니다. 1960, 70년대의 서울 정치가 남아있는 곳이며 1990년대 이후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생겨난 근현대 주거 문화를 잘 보여주는 생활유산이기도 합니다. 운동이나 산책, 휴식 등을 즐길 수 있는 와룡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삼천공원, 창경공원, 북악산 도시자연공원이 인접해 있는 곳으로 용이 길게 누워있는 형상에서 비롯된 이름이라네요. 태조 5년인 1396년에 4대 산인 북악, 낙산, 남산, 인왕산의 능선을 따라 새로운 도읍을 지키기 위해 둘러싸운 조선시대의 성곽은 총 97구간으로 지역별 분담을 철저하게 지켰고 각 구간마다 담당자의 이름을 새겨 책임을 밝혀두었다고 하는데요. 시대별 성벽 형태가 잘 보존되었다는 평가를 받는 성북구간 데크길에 이르렀습니다. 시대에 따라 석조 방법이 달랐는데 자연석을 거칠게 다듬어 사용한 성돌 부분이 14세기 태조 때이고 장방형의 돌을 기본으로 하면서 사이사이에 잔돌을 섞어 쌓은 성돌이 15세기 세종 때, 정사각형에 가깝게 45cm의 규격화한 석재를 사용한 것이 18세기 숙정 때, 또 60cm 정방형을 정교하게 다듬어 쌓아 올린 게 19세기 순조 때로 갈수록 견고해진 성벽의 위형이 느껴지지 않나요? 조선시대 궁궐 등에서나 볼 수 있었던 친환경 울타리 취병을 몇 차례 볼 수 있었는데요. 공간을 깊고 아늑하게 만들어 생기가 나게 하는 독특한 조경 기법입니다.
조선시대 문무백관이 시를 읊고 녹음을 만끽하기 위해 말을 타고 와서 쉬던 자리여서 또는 배가 끝자락에 있는 바위여서 말바위로 불린 이곳은 현재 남산타워까지 보이는 으뜸 조망 명소가 됐습니다. 북악산 한양도석이 전면 개방된 것은 2007년 4월이고 2019년 4월부터는 국민이 편리하고 자유롭게 북악산 한양도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분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개방 시간을 늘렸습니다. 말바위 안내소에서 폐차를 목에 걸고 걷다가 하산하고픈 곳으로 내려가면서 반납하면 됩니다. 노선길이 계속 이어지는 걸 보니 소나무 보호 군락지를 품고 있는 숙정문이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시사철 늘 푸른 소나무를 참 좋아합니다. 아마도 땅이 메마르고 척박하여도 햇빛만 있으면 잘 자라주는 근성이 마음이 들어서이겠지요. 드디어 잘생긴 노송이 수문장처럼 지키는 숙정문에 다다랐습니다. 한양도성의 북대문으로 예로부터 풍수지리학적으로 음의 기운이 강하여 항상 문이 닫혀 있었다고 하는데요. 남아있는 도성문 중 좌우 양쪽을 성벽이 연결된 것은 이 문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예의를 숭상한다는 숭례문의 뜻과 대비하여서 엄숙하게 다스린다는 뜻으로 이어졌습니다. 숙정문에서 삼천각 쪽으로 하산하면 한양도성 성북구간 트레킹이 끝납니다. 1972년 평양의 옥류관을 모델로 만들어진 삼천각은 너른 숲과 정원 속에 6채의 한옥으로 이루어진 문화공간으로 100년 된 적성 350그루가 들어찬 아주 아름다운 곳인데요. 현재는 리모델링 중이라 다음을 기약하며 돌아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북역사문화센터 담당하고 있는 김민경입니다. 한양도성 자락에 있는 명소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요. 저희 북정마을부터 그리고 시무장, 그리고 이종석 별장, 그리고 성북구립미술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장박물관, 그리고 선장단지, 최순호 옛집을 많이 가시는 편입니다. 네, 저희 성북구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독립운동가이자 시인이기도 했던 만해 한용운을 기리는 만해공원에도 그의 나라 사랑을 흠모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이제 그가 말년을 보낸 시무장으로 올라가 볼까요? 시무는 불교 용어로 마음의 본성을 찾는다는 뜻인데요. 1933년 지인들의 도움으로 조선 총독부를 등진 북향집을 지은 한용운은 숨을 거둔 1944년까지 민족지사와의 교류 및 문화활동을 이곳에서 했다고 합니다. 2칸짜리 방 안에는 친필 원고와 논문집, 유품 등이 그대로 남아 그의 한결같은 저항 정신을 웅변해주고 있네요. 국립중앙박물관장을 지낸 미술사학자 해곡 최순우 선생이 1976년부터 작고할 때까지 8년간 살았던 고택의 지난 여름 모습입니다. 1930년대에 전형적인 경기지방 한옥 양식으로 작고 아담하며 선생이 직접 쓴 현판이며 아끼던 석조물, 소담한 안뜰과 뒷뜰을 돌아보니 한국 문화와 예술의 미를 널리 알리는 데 평생 애쓰셨던 최순우 선생의 안목과 손길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성북동은 장승업, 김영준, 김환기 등 수많은 미술가들의 창작 터전으로 한국 근현대 미술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곳이기도 합니다. 서울시 최초의 구림미술관인 성북구림미술관에서는 한국 수묵 추상화의 선구자인 산정 서세옥 컬렉션이 전시되고 있는데요. 오원 장승업과 추사 김정희의 서간문 등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예술적 정취가 가득한 성북 지역에서 60여 년 거주하다 지난해 91살로 타계한 그의 작품과 수집점 전부를 유족들이 기증해서 이루어진 전시인데요. 성북구림미술관은 이번 전시를 시작으로 서세옥 작가의 기증 정신과 의미를 계승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니 기대가 큽니다. 일제에 의해 줄어들고 도로 건설로 절반이나 훼손되었다가 지난해 축소 재현된 선잠 단지터로 올라가 봅니다. 조선시대 초기에 지어진 선잠단에서는 여러 차례 선잠제를 지내며 누에치기를 장려하고 풍년을 기원했다고 합니다. 제사를 지내는 자세한 모습은 바로 위에 있는 선잠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데요. 선잠담의 옛 기록과 창덕궁 궁궐에서 행한 왕비 주간의 침잠례 모형, 다양한 비단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층별로 전시되어 있어 흥미롭습니다.
마전터 표지판입니다. 마전이란 이름은 영조가 성북 주민에게 하사했던 권리 중의 하나로 광복 옷감을 세탁하고 표백해서 궁궐에 납품하는 권리인 마전권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한양도성길 성북 구간을 둘러보고 내려오는 길에 성북동 밤마실 행사가 펼쳐지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 온 국민이 많은 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우리는 극복해 가고 있다. 어떠한 위기도 현명히 극복한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성북동 밤마실이라는 구민축제가 2년 만에 진행되고 있는 것도 그런 것의 연장인 것이다. 유구한 세월 동안 문화민족으로 자긍심을 갖고 어떠한 고난도 굳건히 이겨낼 수 있는 민족 honor, 울타리로 우리를 감싸고 있는 한양 도성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